예, 뭐 다 오신 것 같으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몇 달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은데 정말 좋은 날씨에 오늘 가을 소풍인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영천 역사박물관에 우리 학생 일기 회장이기도 하고 예, 경부상북도 문화관광 해설사를 하고 있는 이원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은 그거를 아마 제가 한 20년 전쯤에 썼었어요. 그때 정말 답사를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영천에 뭐 있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한 군데씩 계속 갖고 이제 보고 뭐 자료 찾아보고 썼던 부분인데 워낙에 옛날 일들이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고 지금 또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그 처음에 제목이 보면은 치산 관광지 이론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 욕심이 많아가지고 처음에 보니까 와, 치산 관광지가 아까 기사님 가실라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았었어요. 처음에 보면은 이제 뭐 너무 많이 잡기는 그러고 그리고 이제 거주사 갔다가 사실은 그 환벽정하고 그 면사무소 쪽에 동헌 뭐 그 이제 우리 그 뭐 하여튼 그 비석들 하고 지산까지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가을도 가을이고 거리가 멀어요. 멀어갖고 너무 무리가 되면 또 안 되겠다 싶기도 하고 또 걷는데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 최소한 많이 안 걷고 좀 여유롭게 즐기려고 이렇게 코스를 잡았습니다. 이 거조사하고 아까 두르다 보면 부로당이라고 하나 이제 유적이 있는데 그것만 보고 뭐 식사하시고 여유롭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는 거조사입니다. 거조사 그러니까 아직 좀 낯설지요. 이게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거조함 영산전, 거조함 영산전 이러면 귀가 쏙쏙 들어오는데, 그리고 2021년도 3월 달에 문화재청에서 공식적으로 영천 거조사 영산전으로 명칭을 바꿨어요. 그전에는 영천 은혜사 거조함 영산전 이렇게 길기도 걸었었는데, 그 지금 공식적인 명칭이 아예 거조사니까 이제 아마 좀 익숙해지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여기 위치가 지금 어디냐 그러면은 우리 팔공산 둘레길 들어보셨어요? 아마 다 가신 선생님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팔공산 둘레길이 108km입니다. 딱 둘레가 우리 108 염주하고 뭐 비슷하게 딱 108km인데 그 중에서 영천 코스가 25.1km, 전체 면적은 2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구 동구, 그리고 경산, 군위, 칠곡, 영천 5개 지자체인데 그 중에서 영천구역이 가장 넓어요. 그 영천구역이 어디서 출발하냐 그러면은 우리 치산, 우리 원래 치산 관광지인데 거기 동네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면은 부기사로 갔다가 중간에 이제 뭐 은광도 있고 막 그래요. 그 부기사 갔다가 인흥선 따라갖고 쫙 내려오면은 아까 동네 입구 쪽에서 그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고 다시 그 안신원 쪽으로 캠핑장을 넘어가면은 그 운부사보다 조금 내려온 데서 운부고개에서 내려오면은 거기로 왔다가 다시 이제 기계암 쪽으로 넘어가면은 그 원효암 지나가고 약사암 입구까지 거기 영천 구간이거든요. 거기 한 25.1km 정도 되는데 되게 좋아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저는 둘레길 생기고 난 다음에 와 이렇게 좋은 길이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막 혼자 갔었습니다. 가다 중간에 조금씩 겁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사람들 너무 없으니까 이거 정말 짐승들 만나면은 이거 언제 도망갈 수도 없고 누가 도와주러 올 수도 없고 그런 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다녔었는데 언제 몇 분이 같이 해가지고 한번 걸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안 잡고 조금만 잡았는데 이제 제 욕심을 부려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잡으면 선생님들 너무 힘드실 것 같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이거 박물관대학교가 올해 하고 말 것 같으면은 어쨌든 간에 뭐 올해 안으로 한 개라도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걸 아직 몇 년 할 거거든요. 계속 할 거니까 다 해갖고 내년에 갈 데 없어갖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좀 좋은 데 남겨놓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오늘 여기는 영천에 국보 몇 개 있습니까? 국보가 가장 높은 등급의 문화재잖아, 그죠? 영천에 국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영천 유일의 국보가 이 안에 이제 영산전이라고 그 정각인데 국보 제14호로 하나가 됐고 작년 4월 말에 우리가 치산 저기 뭐 청제비 답사할 때 아마 두 번째 국보가 생기게 되면은 여기 청제비가 될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청제비는 국보로 그리고 청제못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그 하여튼 지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뭐 좀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김재원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80% 이상 가능성이 있다고. 그 오래된 기간 동안에 지금도 아직까지 그 농사에 이용되고 있는 예, 뭐 그런 저수지기도 하고 안에 뭐 다양한 유적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마 2개가 일단 됐으면 좋겠는데 그 여기는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그 1912년도에 은혜사 말사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아까 스님하고도 얘기 잠깐 나눴지만 그 자료를 보면은 그 나중에 이거 해체 보수할 때 그 묵서명이라고 이 건물에 대한 기원이 나왔는데 거기 보면은 그 우왕 원년에 1375년도에 지어진 건물로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건물이라고 해서 이제 아주 높은 등급에 이렇게 문해적 지정될 수 있었는데 고려시대 건물이 많이 없거든요. 우리가 많이 들었을 법한 게 이제 봉정사 극락전, 그 부석사 무량수전하고 조사당, 강릉 객사문, 그 수덕사의 대웅전, 하여튼 이렇게 몇 개밖에 없는데 영천에 아주 원형이 잘 보존된 이런 건물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우리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보를 얘 이제 보니까 거조사란 영산전이나 이런보다는 그리고 500나한절 저 입구에 들어올 때 보면은 이제 500나한절이라는 팻말이 있습니다. 안내판이 있는데 그 500나한절로 많이 유명해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 영천에서는 유일한 국보기도 하고 또 최고 가장 오래된 건물 몇 군데에 속하는 건물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저 나한 도량으로서는 전국에서 최고로 좋은 데거든요. 그래서 아주 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 지은 거 보면은 1375년 그랬는데 우리 영천 조양각이 1368년도에 건립이 됐었어요. 그 조양국보다 7년 후에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뭐 얘기들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자료에 보면은 그 이제 은혜사보다 한 70년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승왕 2년에 보면은 그러니까 한 71년 아니면 경도광 때라 해도 한 70년 정도가 은혜사보다 빨랐거든요. 옛날에는 아주 좀 큰 건물이었다가 역시 저기 뭐 목재 건물이고 또 우리가 또 임진이라는 것도 거치면서 이렇게 소실이 됐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 보면은 이제 앞쪽이 깁니다. 앞쪽이 7칸이고 옆쪽으로 3칸이거든요. 총 21칸인데 그러니까 이게 불전으로서는 좀 안 맞는 구조가 아니냐고. 그래 보면은 거기 합천 해인사에 장경 판고 그래갖고 해인사 뭐고 목판을 보관했는데 하고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혹시 목판을 보관했다가 나중에 이제 불전으로 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다른 고려시대 때 건물들을 보면은 이만큼 길지는 않아도 장방형으로 이런 모습을 많이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어떤 건 뭐 맞는지는 오랜 세월 전이라 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여기에 526분의 이제 나한들이 지금 뭐 모셔져가 있는데요. 보면 그러니까 10대 제자, 그 16존자, 100대 뭐 100아라한 이래 갖고 이제 하여튼 있는데 보면은 이게 왜 정말 치성으로 기도를 드리면은 기도가 한 3일 정도에 이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스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 팔궁산에서 3대 기도 도량이 있는데 제일 뭐 기도빨 좋은 데가 첫 번째는 그러니까 갑바위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중앙암이 또 그렇게 기도빨 좋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래요. 근데 특히 또 이렇게 이제 막 다니다 보면은 내하고 되게 친근감이 있고 낯익은 분이 있답니다. 그게 내 전생의 모습일 수가 있는데 그분 앞에서 기도를 하면 또 끝발이 더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잘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보통 오시면은 이제 이거 뭐랄지 공양 앞에 불단 앞에다 보면 통들이 있으니까 거기다 뭐 동전 100원씩 쭉 넣는 분도 계시고 살도 막 넣는 분들 계시고 500나한들 그러니까 보통 한 500개 가지고 와가지고 이래 하다 보면 끝에 가면 항상 모자라거든요. 근데 600개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 526분이기도 한데 보면은 이렇게 호랑이 같은 거 짐승들도 같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수대로 놔준답니다. 만일에 한 마리가 있으면 거기는 2개를 놓고 또 새끼도 있어요. 어떤 데는 3개 놓는 경우도 있고 그래 600개를 준비하면은 그래 안 모자라게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1999년하고 20년 사이에 1년 반 동안에 그 한국의 혼을 찾아서 가는 이제 유럽 순회전이 있었습니다. 그 한국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여튼 문화재가 가서 순회 전시를 했었는데, 그때 여기에 5분이 그 가셔가지고 1년 반 동안 외국물 묻고 유럽 쪽에, 예, 그것도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영산루인데, 여기는 보면은 이게 99년, 한 2000년 초반까지는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 영산루를 해갖고 이제 누각을 졌거든요. 짓고 저 안에 들어가면 저쪽 건물도 사실 거의 뭐 허물어지기 일부 직전이었는데, 지갖고 지금 이제 국사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절이 또 더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그 정예열사라고, 지금 같으면은 종교개혁, 뭐 종교부흥운동, 근데 고려시대 당시에, 하여튼 그때 당시에 불교가 되게 타락을 했었어요. 정말 정도를 걷지 못하고, 뭐 권력에 아부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물질적으로 뭐 이렇게 좀 중요시 해가지고 제 기능을 못했을 때, 진율 스님이 여기서 정예결사를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기 시작하다가 수백 명이 모이고 이랬는데, 나중에 좁으니까 이제 지리산 길상사로 옮겨갖고 지금 송강사 쪽에 글로 해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완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역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불교 종단이 뭐죠? 예, 조계종이잖아, 그죠? 대만에는 보니까 자제종이 가장 크대요. 그럼 조계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데, 조계종을 창설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천태종은 의천, 조계종은 진율국사, 진율 스님이세요. 여기서 정예결사 하신 분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단인 조계종이 영천에서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거조사에서. 여기서 정예결사를 하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이제 뭐 그 진행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자부심을 느껴도 될 것 같고요. 뭐 은혜사가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 본사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작지만은 물론 이제 일중문하고 세워가지고 옛날 위용을 되찾기 위한 이런 작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건물에 보면 몇 가지만 딱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뭐 배울림 기둥? 배가 중간에 조금 튀어나와가지고 뭐 균형을 잡는다 하는데, 여기가 배울림 기둥입니다. 그리고 기둥 위에 이제 공포가 있어가,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는 주심포. 그리고 이제 그거 보면은 그 지붕 모양이 뭐 맞배 지붕, 팔척 지붕이 있는데, 맞배 지붕은 사람 인자처럼 생겼어요. 여기가 맞배 지붕입니다. 예, 맞배 지붕이고, 예, 그렇고, 예, 이제 그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서 예, 올라가서 좀 더 하고,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나 이렇게 얘기 같은 게 안 되니까 조용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예, 여기는 영산루인데, 전에 제가 그 조양각 답사할 때인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 1층 건물은 각을 많이 붙이고 2층 건물에 누를 붙인다고. 그래서 여기는 영산루입니다. 그 저 뒤에 가면 산신각이 있거든요. 산신각은 단층이기 때문에 산신각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산신각은 이제 보면 원래 전통적인 불교 유적은 아니고 도교에서 왔다 그러는데, 조선 중기 때부터 이제 이게 절 안에 또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있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융화력이 되게 좋아요, 불교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불화 같은 거 봐도 꼭 정통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잘 적응을 할 수가 있는 게, 뭐 흡수하는 게 좀 마음이 넓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영산루에는 사물 그래가지고 4가지 있죠. 손 내는 게 범정이 있고 법고가 있고 운판하고 목어, 이 4가지가 있는데, 이제 각자 그러니까 한 역할들이 있죠. 물론 이제 뭐 소리 내기는 하는데, 범정 같은 경우에는 그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뭐 목어는 물고기, 운파는 날짐승들, 그리고 법고는 축생, 우리 길짐승들을 이제 계도하기 위해 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응용을 해갖고 우리 사물놀이 할 때 뭐 땡가리, 징, 장구, 북, 그렇게 응용이 돼 가지고 하여튼 불교에서 유래가 돼 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이제 뭐 산신각에는 가면, 왜 절에 가면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기 눈치 빠르면 새우젓도 먹을 수 있다고. 저희가 이제 한 노스님이, 그러니까 이제 뭐 주지스님 거쳐갖고 노스님 돼가지고 이래 보니까, 주지스님이 여기
저기 이제 뭐 죄를 올리고 있거든요. 이제 술을 올리고 있는데 그래 주지 그 지금 올리고 있는 게 뭔가 그러니까 스님 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스님이 가세요. 가셨다가 좀 이따 다시 오세요. 또 가고 다시 묻습니다. 주지 이것도 올리고 있는 게 뭐냐 하니까 또 술입니다 하니까 또 갔다가 한 서너 번을 계속 갔다 오니까 좀 이상하잖아 느낌이 그죠. 그러니까 뭐 뜻하는 바가 있으시구나 싶어갖고 다시 물으시기에 또 이게 올려 공략하는 게 뭔가 그러니까 곡차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곡차면은 나도 한 잔 달라고 그래갖고 하여튼 뭐 마셨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 저기는 뭐 도교에서 내려왔다 그러는데 하여튼 뭐 술을 바치고 그래 보면은 보통 이름이 이제 여느 산신각인데 뭐 산신각, 살령각, 칠성각, 독성각 하여튼 이런 식으로 명칭을 좀 달리하면서 그 절에마다 사실 거의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영산전 그런데 보면 이제 나한을 공략하고 있는 나한 도량 중에서는 가장 으뜸입니다. 이렇게 정말 뭐 수도 많지만은 하여튼 모양도 제값값이고 이렇게 완성도 높은 데는 잘 없거든요. 그 나한 공략 도량에서는 최고 높은데 보통 다른 절에 가면 이렇게 뭐 팔상전 그 부처님 생애를 이제 8가지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뭐 태어나실 때 무슨 하여튼 출가하실 때 이런 모습이 있어갖고 팔상전을 많이 그리기도 하고 또 응진전, 나한전 이런 걸 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영산전인데 그 이따 들어가 보시면 되겠지만은 거기 보면 이제 삼전불이 있어요. 원래 거주사라는 게 아미타 부처님이 아미타불이 늘 계신다 그래갖고 거주사거든요. 거주사라고 이름을 졌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불로 앉아 계세요. 그리고 협시불 양쪽에 보면은 이제 문수보살, 고영보살. 그리고 만일 아미타불이 계시면은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석가모니 불로 해갖고 삼전불이 있고 뒤에 가면 영산회상도라고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산은 그 영축산 인도에 있던 절인데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법한 그런 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산회성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영산전으로 붙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 청화는 이제 상은이라는 분이 그렸고 그 삼전불은 그 청화화상이 이제 신통력을 발휘해 가지고 그 앞산에 뭐 암석을 채취해서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살님 얘기로는 그 나은상이 26상 나은상을 그러니까 뭐 경주 남산에 있는 뭐 돌로 가지고 갖고 했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공부한다고 많이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빠진 것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좀 장황한데 그리고 오늘 사실 좀 약간 조심스러운 게 뒤에 사탑이 있네요. 전에 영천의 탑에 그래갖고 얘기를 할 때 요거는 이제 형태는 통일신라 시대 하여튼 말기 탑인데 보면은 중간에 보면 면석도 그러고 뭐 새로 해놨잖아 그죠. 막 해놓고 했는데 보존 상태가 크게 많이 안 좋아가지고 뭐 보물이나 국보급은 아니고 지금 문화재 자료 제 104호로 이렇게 지정이 되겠습니다. 전에 또 보니까 갑자기 그 태풍 불었는데 위에 거 막 또 없고 막 없으니까 면석 빠지고 저것만 있고 이상했었어요 그때. 그 탑이 왜 이렇게 됐지 싶었는데 지금 형태는 이렇게 갖춰져가 있습니다. 그 통일신라 시대 때 탑이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안에 들어가시면은 사진 촬영도 안 되고 그냥 뭐 떠들어서 안 되니까 조용하게 이렇게 둘러보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뭐 많이는 모르는데 빠뜨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저기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불교에서 불교의 정신이 뭐죠? 그 자비잖아, 그죠? 그 어느 종교든지 간에 뭐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종교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종교를 가진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부처님한테 공양을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부처님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어려운 이웃들 공양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도 이번에 자료 찾다 보니까 여기 거조사에서 공양이 좀 많이 들어올 거래. 시주 같은 게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걸 모아가지고 매달 7일날 그 만발 공양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 분들 다시 돕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신은 참 좋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거기서 얘기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영천에 설화 보면은 부처가 된 도둑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638년 뭐야 그 원참조사 뭐 하여튼 효성왕 2년 때 지었는 것 같으면은 지금 한 1500년 정도 되잖아, 그죠? 그때 당시에 한 스님이 여기서 돌을 닦고 계셨거든요. 매일 정진하시다가 하루는 바람을 좀 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살금살금 걸어가지고 마을로 이렇게 가시다가 다리가 아파서 잠깐 앉아서 쉬셨어요. 그때 쉬고 또 일어나다 보니까 아차 싶은 거야. 보니까 이제 조가 이제 새 줄기가 부러져가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살생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다고 이걸 어떻게 갚을 수 있지?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밭 주인한테 이거 이제 보상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도수를 써가지고 황소로 변해요. 황소로 변해갖고 밭 주인 집에 찾아가거든요. 찾아가니까 밭 주인은 웬 황소가 이래 오니까 누가 소를 잃어버렸나 싶어가지고 계속 이제 소문을 냅니다. 이 소 잃어버린 분 와서 찾아가시라고. 그래 며칠 지나니까 되게 험상궂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소라고 내가 가져가겠다 하는데 소가 꿈쩍도 안 해요. 그 도저히 못 가지고 가갖고 이제 돌아가고 또 다른 사람이 와갖고 또 소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또 못 가져가고 그래 그게 500명이라 500명이나 못 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이 이제 스님이 황소로 변한 스님이 내가 이삭 3개를 부러뜨렸으니까 이삭 하나에 1년씩 3년 동안 이 이제 주인을 도와줘야겠다 싶어 갖고 일을 하는데 뭐 어차피 스님이 변신한 거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 주인하고 상관없이 막 자기가 알아서 일을 싹싹 다 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이제 그 집은 부자가 됐죠. 3년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3년이 다 되니까 이제 소가 막 울더래요. 울기도 하다가 이제 하루는 작정을 하고 그 자초지종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실 저 안에 거주사에서 돌을 닦던 스님인데 그 이제 잠깐 앉아 쉬다가 조이삭 3개를 부러뜨려 가지고 너무 죄송해 갖고 3년 동안 이렇게 일을 도와드렸다고 그 지금까지 제 품삯의 일부를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잔치를 베풀어 달라 그래요. 그래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또 특히 그러니까 저기 뭐고 소를 자기 거라 하면서 끌고 갈라 했는 사람들 꼭 좀 초청을 하시라고. 그래서 잔치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스님이 갑자기 다시 본래 모습으로 소가 스님 모습으로 해가지고 저벅저 걸어 나오면서 그 소를 훔쳐갈라 했는 사람들 다 나오라고 그래 하니까 이제 526명이었겠지 그죠. 그래서 내가 조이삭 3개 부러뜨려 갖고 3년 동안 살았으니까 평생 소로 일하면서 이거를 갚을래 아니면은 내 따라가 가지고 돌을 닦을래. 그 선생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서로 일하는 것보다는 도 닦는 게 낫죠. 뭐 공부하는 게 즐거운 건 아닌데. 그래서 따라가 가지고 정말 오랜 수행을 끝에 아라한이면 거의 부처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 깨달음에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저기 이제 아라한이 돼 가지고 저 나은상으로 뭐 신통력 여기가 자기들 자리를 다 잡았대요. 뭐 법계도 따라 가지고 극락도 따라 가지고 저렇게 자리를 잡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영천에 전해지고 있고요. 이곳은 그 불호당이라고 이게 동계를 지내던 곳입니다. 그 불자가 보면은 잘 못 봤던 글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저게 푸닥거리 할 불이라요. 그 재액을 제거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이 경상북도에서는 이 정도로 운영 남은 게 거의 유일하답니다. 이 불호당이. 그래 보면은 뭐 어차피 이제 풍년을 기원하고 뭐 마을의 안녕을 뭐 이렇게 좀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원을 하는 곳이 많은데 보통 정월 초순에 이제 제주를 정한답니다. 오늘 동네에서 이번에는 어떤 분이 그 제사를 이제 맡아서 할 건지 딱 정하면 그분은 진짜 집에서 목욕 재개하고 금줄을 치고 금줄 아닙니다. 이거 뭐 금색깔 나는 그런 게 아니고 금한다고 나쁜 악기들 못 들어오게 금줄을 치고 황토를 바르고 붉은색은 귀신들이 싫어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분은 아주 정결하게 이제 몸을 기다리다가 이제 그 물건을 사더라도 값을 안 깎아요. 그래서 하여튼 부정탈 일은 전혀 안 하고 이제 마음가짐 정갈을 하고 있다가 그 14일 날 이제 음식을 준비를 하지요. 준비를 해갖고 15일 날 1시에서 2시 사이에 이제 여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지내는 거는 똑같아요. 이제 뭐 분양 당신 이렇게 뭐 향 피워가지고 신들 부르고 그다음 참신 뭐 절하고 독축이 그 다음인가요? 그 앞에 뭐 있노? 헌작 술 따르고 독축하고 제가 제사를 안 지내갖고 그 순서 잘 모릅니다. 아직 보기만 봤는데 하여튼 그 순서로 해가지고 뭐 제사 지내면은 그 애는 뭐 풍년도 들고
동네의 안정이 보장됐다 그래가지고, 그래 여기 보니까 유튜브를 막 찾아봤어요. 정말 이게 푸닥거리야 할 불자인데, 여기 무당들, 특히 여자 무당들이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막 이제 좀 능력을 달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제 푸닥거리도 하고 뭐 제사 같은 거 지내는 그런 영상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국에서도 영웅황대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평소 때 뭐 지나가더라도 이게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뭐 알아두시면은 여기가 이제 동제 지내는 곳이라는 이제 그런 거 알으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오늘은 답사가 길지는 않고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뭐 그러니까 답사에 뭐 물론 의미를 둬야겠지만은 소풍이니까 그 식사에 더 좀 의미를 두고 담소 나누시면서, 여기 마침 하늘 도와주는 이 좋은 날씨 속에 햇빛이 없어가지고 뭐 자리 갖고 오셨으면 깔아가지고 가볍게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면은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